안녕하십니까 더병훈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상담 실무론 기본 권력서인 슈퍼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 있어서 인간관을 공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공부할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4번입니다. 주요 내용. 게슈탈트 상담 이론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만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오타가 나왔네요. 미결 과제가 있고, 미결 과제 맞아요? 오타가 아니에요. 미결 과제로서는 분노, 격분, 정오, 고통, 또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등과 같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미해결 과제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전경과 배경을 한꺼번에 이렇게 봉불해서 전경과 배경 사이에 감정의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요소, 이게 바로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해결 과제란 풀지 못한 앙금 같은 거죠. 감정의 앙금. 우리말로는 멋있는 한자가 있죠. 우리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이게 한, 며느리의 한, 이런 거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이도 쓰리가 내린다, 이런 말을 옛날에 쓰는데,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한 품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이라는 게 뭐죠? 한이 맺혔다. 내가 어떤 내 정서, 감정에 어떤 그런 골이 펴여 있는, 그걸 내가 풀지 못한 걸 내가 한이 맺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한이라는 게 가장 게슈탈트적인 미해결 과제를 설명하는 좋은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슈탈트, 미해결 과제, 풀지 못한 감정의 앙금이 전경과 배경 사이에 딱 끼어 있으면서 두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의 어떤 소통을 방해하는 이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분에 나오는 5개의 신경증의 청, 이건 내용보다도 여러분들 가짜의 청, 공포의 청, 공경의 청, 그 다음에 내적 파열, 외적 파열이라고 하는 이 5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 썼는데 60페이지에 나오는 내적 파열과 외적 파열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일단 내적 파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에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도록 허용한다면 내적 파일의 청이 실체로 다가온다. 펄은 진실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파일의 청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청과 접하거나 죽음이나 허위의 양식에 접함으로써 우리는 방어를 노출하고 진실된 자기와 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적 파일이라는 것은 허용된 자기라고 그럽니다. 허용된 자기.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분에 내가 가장 정서적으로 약하다.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럼으로써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을 자꾸만 감추기 위해서 자아방어기제를 쓰고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불안은 더 커지게 되고 더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는 순간 나의 나약함, 나의 어려움,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무기력증,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하고 그것을 노출하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지면서 진실된 자기 자신과 나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이 그러나 내 한이 맺힌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 해서 그 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내적 파일이고요. 그다음 외적 파일은 뭐냐면 또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펄은 내적 파일의 청이 벗겨지면 외적 파일의 청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외적 파일의 청과 접하게 되면 가짜 역할과 가식은 사라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잡아두었던 거대한 에너지로부터 우리는 해방시키게 되고, 생기 있고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외적 파열을 성취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이 파열은 고통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통도 즐거울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알을 깨는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러한 고통은 누구나 다 겪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이 결국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외적 파열은 진실된 자기를 만나는 아픔이자 즐거움이다. 그 마지막 층을 깨고 나와야 완전체가 된다라고 펄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가짜의 층이니 공포의 층을 설명하기 좋은데 내적의 층, 파열의 층, 그다음 외적 파열의 층을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답안지를 완성하고 못 나온 그런 수험생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이 5개의 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단답식의 문제가 게시탈트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기법의 종류를 써보라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예를 들어 비너자 기법이라든가 또는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라든가 뭐 언더독, 탑독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하나 적어놔 놓고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둬야 될 것은 비너자 기법, 엠퍼티 체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또 엠퍼티 체어를 알았다면 61페이지에 나오는 그 제일 밑에 나오는 방가루 오븐 있죠. 뜨거운 자리, 화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61페이지에 방가루 4번입니다.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또 어떤 책에 보면 이게 하인과 상전, 원으로는 뭐 언더독, 탑독 이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뭐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굉장히 배가 고파. 그러면은 야 그래도 네가 배가 고프니까 네가 먹어야지 하고는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악마가 탁 나타나가지고 꼬마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야 빨리 먹어 막 빨리 먹어 막 이렇게 악마가 등장하죠. 그래서 또 여기 또 누가 등장해요? 날개 달린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가 등장해서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네가 먹으면 다른 사람 배고플 거 아니야. 막 그러면 또 말립니다. 이게 보통 이게 우리가 탑독이라 그러고 이걸 언더독이라고 그럽니다. 상전이라 그러고 하인이라 그럽니다.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죠. 자기 부분에서 악마적인 부분과 천사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자기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엄청나게 고민스럽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둘 사이를 동시에 들여다봄으로 해서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가 갈등이 어디에 있고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 바로 언더독, 탑독, 언더독이라는 기법, 뭐 상전과 하인 기법 또는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어렵게 들어갑니다. 출제위원이 최근에 지금 하시는 분이 게시탈트 쪽에 전문가이신가 봐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62페이지 보게 되면 개인과 환경 간의 접촉장애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기법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입이라는 것이 있고 투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이 주입, 인트로젝션이라고 해서 내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프로젝션, 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융합, 그 다음에 반전, 편향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개인과 환경 간의 접촉 장애를 다루는 그러한 기법이라기보다는 하나 유형,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거죠. 왜 어떤 그 개인과 환경에 부조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냐면 비판 없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들부터 야 부모가 뭐 하지마, 안 좋아, 떼치, 입이야, 만지지마, 어린이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어떤 도덕 기준을 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사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에만 맞게끔 행동하는 거죠. 이게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그런 아주 영향력이 크다 보면 자기의 주관성이 타락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러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 이걸 갖다 내사라 그러고요. 주입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투사입니다.
투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자기 감정으로 풀어야 되는데 타인의 감정으로 풀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삶에 투사를 시켜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구라든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된 문장을 보면 이런 겁니다. 투사는 자기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개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체인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자각하고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타인에게 돌으면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막 변명한다거나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변명도 하는 이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반전, 편향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시험에는 주입과 투사가 나왔고 나머지 융합과 반전, 편향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입과 투사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스탈트 상담의 목표는 간단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책임과 통합과 자각시키는 것. 그러니까 게스탈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을 각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통합적으로 사고를 하고 통합적으로 어떤 자신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낱낱이 쪼개지 말고요. 통합된 자기로서의 인식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각입니다. 언어 자각, 신체 자각 이런 것 같이 그러니까 접촉을 하고 알아차리게끔 해주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자꾸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약점을 노출함으로 해서 진실된 자기를 만나게 된다. 그럼 노출한다는 말은 접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접촉을 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죠. 내 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어서 알 수 없죠.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한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원인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이 상담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통합, 자각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게슈탈트 상담의 결과는 결국에는 64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책임성을 각성하게 되며 현실성, 지금 여기에 있어서의 자신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29번 문제죠. 로저스가 말했잖아요. 자기 상담을 듣는,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게 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 빅터 프랑크는 뭐예요? 자기의 실존적 상담, 로고 테라피를 받은 사람은 건강한 성격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8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프리츠 펄 역시 게슈탈트 상담을 통해서 지금 여기한 사람이 된 경우라면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심리적으로 건강의 최고 상태에 있는 사람이며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한 사람이며 현재 실존의 순간에 안정되게 그 바탕을 두고 있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잠재력을 자각하게 된다. 또 삶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고 8번 보세요. 솔직하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이 미덕이다.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자기를 끌어올려서 자기의 감정의 기저에 깔려있는 게슈탈트 내지는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미해결 과제가 뭔가를 각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0분도 재밌죠. 위축된 자아 경계가 없다. 거시대청, 공포의청과 같은 그런 5개의 청이 없어지는 외적 파일까지 다 끝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하나 살펴보실 게 바로 TA 이론입니다. 에릭 벤의 TA 이론인데 요거는 좀 내용이 좀 커서 또 한꺼번에 제가 좀 설명해 줘야 되니까 요것은 제가 따로 시간을 빼서 한번 설명해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짧게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 TA 이론부터 좀 약간 조금 다른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